박명수 있죠, 개그맨. 그 친구 얘기가 저는 제일 인상적이에요. 박명수가 어떤 프로에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추운 날에는 추운 곳에서 일하고 더운 날에는 더운 곳에서 일을 할 것이다. 정확하거든요. 공부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대학을 좋은 데 나왔더라도 또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사람이 굉장히 고집불통이 돼요. 재미없고 한 사람들의 특징 딱 보면 공부하지 않는 사람. 제가 이제 43살에 직업 바꿨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도 올라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 봐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길이 아닌가 봐. 근데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스위칭 코스트인데 직업을 변경시키거나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박사학위로 엔지니어의 삶을 살았지만 저는 어찌됐건 그런 제조업체에서의 그런 삶이 나는 해피하지 않았어요. 응? 어찌됐건 뭐 맨날 가서 상사한테 깨지고 회의하고 뭐 하는 게 나는 안 맞았어요. 근데 맞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맞지 않았어요. 나는 오히려 자유롭고 저 창의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결정해서 하고 이런 일들이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사실은 당시로서 대단한 도전이죠.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좀 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리스크를 좀 자기가 리스크를 좀 감당할 용기가 있어야 돼. 변화하려면. 그러니까 보면 그 제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철. 음식도 제철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이마다 저 사람이 철딱서니가 없다 할 때 그 철이라는 게 계절을 뜻하거든요. 나이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난 20대 때 새벽형 인간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20, 30대 때 새벽형 인간 이런 거는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저를 보면 20, 30대는 어찌됐건 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무사히 해서 박사를 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찌됐건 회사에 들어가서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급여 같은 걸 잘 모아서 가족들을 잘 건사하고 내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라든지 이런 약간 원초적인 거에 초점이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자기 성장이죠. 응? 욕심도 있고 막 이제 경쟁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축적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20대, 30대, 40대는 축적의 시간이죠. 응? 지식의 축적, 그렇죠? 사람의 축적, 응? 전문성의 축적의 시간인 것 같고요. 근데 50대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축적보다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잘 자기화시켜서 숙성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죠? 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도 제가 볼 때는 결과물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50 이전에 일어나는 부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50 이후에는 결과물로 오거든요. 그 사람이 그동안 쌓은 평판, 그렇죠? 그 사람이 그동안 쌓은 전문성, 이런 거에 대가로 오는 거거든요. 부라는 게. 그럼 젊은 시절에 사실 부를 누리는 건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난 그런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축적의 시기인가? 아니면 지금 뭔가 그런 시기인가? 이런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뭐 20, 30대는 그냥 너무 평범했죠. 일단 뭐 공부하느냐고 애썼고 직장 생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막 애써서 뭐 임원 되고 뭐 이런 식이었지. 뭐 다른 건 할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그런 생각 전혀 못했었어요. 공부가 지겨웠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박사학위만 받으면 내가 책하고는 담을 쌓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또 제가 뭐 젊은 시절에 책을 많이 읽은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직업이 저를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소개하는 게 직업이 되면서부터 정말 공부가 너무 좋구나, 너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를 안 해도 사실은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정말 그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건강을 잃지 말아라든지 돈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어딘지 리조트에 우리 가족들하고 놀러 갔었는데 4시에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컴퓨터 갖고 가서
근데 글도 쓰고 책도 읽고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 근데 가족들이 자서 텔레비도 못 봐. 그럼 4시부터 뭘 하지? 가족들이 일어나려면 5시간 정도 걸릴 텐데. 죽음일 것 같아. 5시간 동안 뭐 해요? 먼 산 바라보는 것도 1, 20분이지. 근데 나는 할 일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보면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 죽고요. 노인네들은 심심해 죽어. 근데 사실은요, 공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삶을 충만하게 해줘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 응? 공부가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공부만큼, 공자님이 그 말씀 했잖아요. 자기는 공부할 때가 제일 즐겁다는데 제가 약간 요즘 우리 공자처럼은 아니지만 저도 공부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약간 미친놈 아니야? 이런 눈빛이야. 야, 뭐 공부가 좋냐? 그 책 들여다보니까 뭐가 좋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 제 주변은 그래도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다 뭐 대기업 사장이나 뭐 다 지금 뭐 중견기업 오너고 한데, 물질적으로는 풍족할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 충만한 건 완전히 다른 장르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는 충만하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는 얘기가 뻔하다는 거야. 맨날 뭐 대통령 욕한다라든지, 무슨 골프 얘기한다라든지, 자식 얘기한다라든지. 그죠?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은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 얘기로 모든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면요, 관심 분야가 다양해져요. 남 욕할 시간이 없어. 응? 대통령 욕하고 싶지가 않아. 바빠, 내가. 할 일이 많아. 근데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젊어서 공부하고요, 나이 들어서 공부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하는 공부는 돈이 안 되는 공부예요.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는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책을 읽은 사람끼리 같이 논의하고, 저는 아침에도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줌으로 키케로라는 사람이 쓴 노년에 대하여라는 책을 이제 하고 왔거든요. 2시간 동안 딱 얘기하는데 뇌에서 불이 켜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책,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거든요. 재정의. 영어로 redefinition. 재정이 뭐냐면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재정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 다음에 애정사라는 책. 이건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사전인데, 공부의 정의는 뭐냐면요, 공부는 애매모호함에서 명료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럼 애매모호해, 이게 뭐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두루뭉술하다고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요, 명료해져요. 근데 공부의 핵심은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말로 공부를 하고 언어로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한 사람들은요, 어휘력이 많아. 어휘력이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5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쓰는 단어가 되게 제한적이야. 대박이야. 끝내줘. 이런 단어 외에는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볼 때 공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명료함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공부거든요. 근데 공부를 왜 해야 하느냐보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요. 난 그 관련해서는 박명수 있죠, 개그맨. 그 친구 얘기가 저는 제일 인상적이야. 박명수가 어떤 프로에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추운 날에는 추운 곳에서 일하고 더운 날에는 더운 곳에서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거든요. 공부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대학을 좋은 데 나왔더라도 또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사람이 굉장히 고집불통이 돼. 왜? 학직불고거든요. 공자님 말씀처럼. 공부하면 즉 불고, 딱딱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유연해진다는 말이죠. 반대말은 불학직고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딱딱해져요. 보면서 편협하고 괴팍하고 말 통하지 않고 재미없고 한 사람들의 특징 딱 보면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난 20년간 거의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이유보다 공부하지 않으면 너 저렇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공부더라고요. 저희 집도 뭐 제가 이렇게 뭐 아주 평범한 집안이죠. 근데 사실 뭐 예나 지금이나 앞이 안 보이잖아요. 뭐 어째. 근데 어찌됐건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어찌됐건 그래도 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면
좀 살림이 피지 않겠느냐라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열심히 좀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쭉 살아온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60대 후반이 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 그 중고등학교 때 한 5, 6년 정도 열심히 한 걸 가지고 난 너무 많은 은혜를 사회로부터 잊고 있다는 거야. 서울대, 그쵸? 미국 공학 박사.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게 프리패스야. 사람들이 인정을, 서울대 나왔어요? 미국에서 공학 박사 받으셨어요?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공부를 안 하잖아요? 안 할 수 있죠. 중고등학교 때. 뭐 다른 관심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을 못 갔거나 아니면 대학을 좀 시원찮은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데,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공부 못한 사람 중에요, 머리 좋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대학 제대로 안 나와도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건건이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다른 재주가 있으면 공부 안 했죠. 내가 김연아처럼 피겨를 잘 탔다라든지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했다라든지 하면 그거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률적으로 제일 그래도 투자 대비해서 성취적, 성공이라기보다 성장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내가 볼 때는 공부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꼭 운동선수한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거는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어라든지, 수학적 사고라든지, 논리적 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운동선수가 됐건 뭐가 됐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증거가 뭐냐면, 왜 공부가 중요하냐는 거의 증거가 뭐냐면,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이죠. 뭐 재벌이라든지 대기업의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쭉 보면요, 거의 100% 해외에 다 유학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내가 재벌인데 재벌의 아들이고, 재벌이 한 5대 정도 먹고 살 걸 해놨다. 그럼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데. 근데 왜 공부시킬까?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요, 공부하지 않으면 가진 돈을 유지할 수 없어. 그렇죠? 사기당하기 딱 좋아. 왜 그래요? 공부를 안 하면 사기당하기 쉽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부는 해야만 한다라는 게 공부란 무엇인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라든지 이런 것들로 제가 쭉 그런 책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나 열심히 사는 걸로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열심히 살지 않아요. 저는 새벽에만 열심히 일해. 매일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한 5시간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뭐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성과가 날까? 일단 시간의 품질이 좋아요. 머리가 맑고 아무런 방해가 없거든요. 새벽 4시에 저한테 전화해서 술 한잔 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변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진 시간에 굉장히 집중적인 일을 매일, 일요일, 토요일 없이, 휴일 없이 매일 5시간씩 일하면 성과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똑같아요. 자는 거는 8시 반에서 9시. 일어나는 거는 3시 반에서 4시. 그렇죠? 항상 아침에는 이제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어쨌든 이런 지적인 일을 인텐시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식사는 한 6시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거 글 쓰다 지치면 이제 헬스를 다니니까 헬스장에 뭐 가는데 시간대는 정해져 있죠. 주로 오전에 가죠. 빠르면 8시, 늦으면 10시 정도 가서 1시간 정도 이제 헬스를 하고, 또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저녁 약속을 안 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 약속은 다 점심에 하거든요. 전 점심 때 뭐 막걸리도 마시고 막 이렇게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뭐 그냥 뭐 다른 사람도 만나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되게 심플합니다. 주말에는 우리 손자들 맨날 오니까 그래서 손자들 봐주고. 가장 큰 건 육체적인 자유가 제일 커요. 지금 몸은 멀쩡히 걸어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자기 힘으로 못 걷거든.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유를 뺏기는 순간 그건 완전 노예예요. 예를 들면 걸어다니는 것도 그러죠. 지팽이 짚고 뭐 이렇게 휠체어 앉아있고 누군가 도움 없이는 목욕도 못하고. 내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육체적인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인가. 경제적인 자유도 되게 중요하죠. 혹시 됐고 뭐 남한테 돈 빌릴 수는 없냐. 내 돈으로 내가 살 수 있어야죠.
그다음에 정신적인 자유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직업적인 자유. 뭐 난 더 이상 어떤 나의 상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누가 남이 정해준 일을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아. 그게 다 자유거든요, 그 안에. 난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이 되게 중요하지만 가족이 나한테 나의 자유를 범하는 건 나는 거부해요. 내가 나중에 그랬어요. 내가 암 선고를 받아도 내가 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 하면 그건 내가 결정한다는 거지. 니들은 권한이 없는 거야 이거지. 그렇잖아. 치료 받고 안 받고는 내 권한이지. 그게 나의 자유야. 나는 자유를 되게 중시해. 나는 항상 하는 게 책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전 독서 토론회 할 때 그 얘기 맨날 합니다. 책 자체, 책을 다 읽었다? So what? 1년에 100권 읽었다? So what?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저는 책은요,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야. 이건 소재를 제공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막 올해 150권 읽었다 이러는데, 난 그럴 때마다, 저거는 좀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은 목적이 아니에요. 책에 읽은 내용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걸 삶에서 실천하는 거. 이게,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독서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글쓰기예요. 독서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식견해라는 사자성어 써요. 지식이 있어야지 견과 해가 생긴다는 거. 지식이 없으면 남들 하는 얘기, 유튜브에서 떠드는 얘기, 그런 게 자기 견해가 돼요. 자기 견해가 아니거든, 그건. 남의 견해를 자기가 그냥 받아들인 거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견해를 쌓은 사람하고 남의 말을 듣고 쫓아온 사람하고. 요새 보면 주식 막 값 떨어져서 막 난리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투자는 공부한 결과 자기가 하는 게 투자고, 투기는 공부하지 않고 남의 말 듣고 하는 게 투기예요. 비트코인이 좋아? 알았어. 비트코인 공부했더니 비트코인이 미래에 돈이 되겠구나 해서 하는 건 그건 투자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건 근데 공부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저는 책 읽기라고 생각해요. 유튜브가 약간의 보조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저는 역시 그래도 공부의 70%, 80%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만취 상태에서 책을 읽을 수 없어요. 읽을 수 있어요? 만취했어. 못 읽어요. 근데 유튜브는 만취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왜? 머리 쓰지 않아도 되거든. 그래서 치매 환자들의 특징을 보세요. 멍하니 하루 종일 텔레비 본다고요. 치매 환자들이 책 읽는 거 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텍스트로 먼저 이제 대충 해놓고 유튜브로 보완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책을 절대 읽지 않고 유튜브하고 동영상만 봐요. 그건 내가 볼 때 효과성이 떨어져요. 새벽에 글을 쓰다 보면요, 머리가 뜨거워서 더 이상 못 쓰는 순간이 나와요. 근데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뇌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영화나 유튜브는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머리가 차갑게 식는다니까.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텔레비나 그런 영상을 볼 때 눈하고요, 언제 눈에 가장 반짝이는지 아세요? 메모할 때, 글을 쓸 때, 독서할 때 눈이 가장 뷰티풀해요. 전철에서 보시면 안 되니까 전철 타고 나서 그거 관찰해 보세요. 눈이 가장 반짝거리는 사람하고 눈이 가장 그냥 흐리멍덩한 사람을 3명 조사해서 공통점을 발견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어떤 눈이 가장 반짝일 때. 생산성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단절과 집중이에요. 단절해야지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시간에는 그러니까 잘 안 봐요. 스마트폰 저쪽에 놓고요. 전 저녁 6시 이후에는 이것도 안 봐요. 그러니까 단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절을 해야지 집중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보면 운동하는 내 스마트폰으로 해. 운동도 아니고 커뮤니케이션도 아니야. 그 뇌가 상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사실 전철 안에서도, 지금 전철 타고 가는데 전철 안에서도 거의 안 봐요, 이런 거. 오히려 멍 때리고 있어요, 그냥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 같은 책 보면 핵심이 사실은 시간 관리거든요. 시간 관리 핵심이 목표 설정이고, 두 번째가 소중한 거 먼저 하기야. 큰 돌을 먼저 쳐내고 나면은
작은 돌은 그때그때 하면 된다는 거. 근데 보면 바쁘거나 번잡한 사람들 보게 되면 큰 돌이 없어. 응? 작은 돌만 있어. 작은 돌은 좀 카톡하고 이런 거야. 작은 돌도. 응? 밥 먹으면서도 그냥 밥 못 먹고 계속 뭐 이렇게 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거꾸로 물어봐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지? 라든지. 응? 나한테 시간이 2시간씩 더 생기면 난 뭘 하지? 난 이번 달의 목표가 뭐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게 먼저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거라든지, 응? 저녁에 야식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시잘데기 없는 사람들 만나러 다닌다라든지, 이런 것들. 응? 그런 걸 다 버리라고, 일단. 그래서 시간이 나면 그때 하나씩 생기면, 그때 이제 빈 스케줄에 하나씩 채워야 돼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꽉 차 있어. 스케줄이 꽉 차 있어. 어디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럼 좋은 습관이 형성이 안 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해.